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천혜란입니다. 이번 저널 미팅에서는 후각 관련 논문 중 뇌파, 심전도 등의 생리신호를 이용한 논문 두 편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논문은 Scientific Reports의 2025년 1월에 게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3.9로 Q1에 속해 있습니다. 본 논문은 화이트 머스크 오일의 설문 기반의 기분 변화와 함께 타액, 뇌파, 심전도 기반의 정신생리학적 변화를 확인하였습니다. 본 논문의 인트로는 아로마 오일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로마 오일은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나 아로마 오일의 성분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로마 오일이 후각 자극에 미치는 영향을 화학적 그리고 정신생리학적으로 모두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로마 오일에 함유된 화합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TDU-GC-MS라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기존에 종종 설명드렸던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와 질량 분석법을 의미하는 이 GCMS를 활용한 열 탈착 장치 방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문단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로마 오일 향의 효과를 정신생리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뇌파를 사용하였고 인체 생리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심장의 자율신경 활동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인 VAS를 사용하여 피험자들이 제시된 향에 대한 인상을 측정하였습니다. 아로마 향료의 종류와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화이트 머스크 향료의 효과를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실험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가 없는 건강한 성인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각 피험자가 2회씩 실험에 참여한 교차 연구로 진행되었고 5명은 그룹 A로 무향 실험 진행 후 화이트 머스크 향 실험을 진행했고 나머지 5명은 그룹 B로 화이트 머스크 향 실험 후 무향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두 실험 사이의 워시아웃 기간은 약 2주였습니다. 실험 도중 피험자 1명은 코로나로 인해 분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실험에 앞서 실험에 대한 설명과 라벤더, 화이트 머스크, 전나무 향을 사용하여 피험자들의 후각 기능을 평가했습니다. 피험자들은 3가지 향을 모두 구분할 수 있었고 제시된 향은 모든 피험자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실험 중 어떤 향이 제시될지 피험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 편향을 방지했습니다. 실험에는 향수 카테고리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 중 하나인 화이트 머스크 향을 사용하였습니다. 향을 감지하기 위해 면봉에 희석되지 않은 화이트 머스크를 적셔서 실험실의 뚫은 구멍을 통해 이렇게 실내에 넣어서 그 실내에 퍼지도록 하였습니다. 피험자는 실험 전과 후 기분과 관련된 2가지 유형의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15분 동안 눈을 감고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화이트 머스크향 조건에서는 후각 자극 전 3분, 후각 자극 중 10분, 후각 자극이 제거된 후 3분의 3가지 조건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실험 전 전극 부착 전과 실험 후 전극을 제거한 후 타익 아밀레이스 측정도 실시하였습니다. 화이트 머스크 오일의 화학적 프로파일링은 열 탈착 장치를 갖춘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 시스템을 사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방법은 화이트 머스크 오일의 성분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의 조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리날룰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성분들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중에 갈락솔라이드와 토날라이드는 화이트 머스크 향료 오일의 주요 특성이라고 합니다. 특히 갈락솔라이드는 기분 좋은 향을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험에는 2가지의 설문조사가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VAS는 방안의 향에 대한 인상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10cm의 직선의 가장 왼쪽 끝은 느낌이 없음, 오른쪽 끝은 인상적인 을 의미하고 오른쪽 표에 총 21개의 향기와 관련된 인상을 표현하는 형용사와 동사에 대해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2번째는 POMS2로 향 제시 전과 후의 기분 상태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POMS는 이전 저널 미팅에서도 기분 관련 설문 평가 시 종종 사용된 지표인데요. 분노, 혼란, 우울, 피로, 긴장, 활력, 친화의 이 7가지 척도와 부정적 기분 상태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TMD 점수를 5점 척도로 평가하였고, TMD의 경우에는 부정적 요인인 이 파란색의 모든 합에서 이 활력을 의미하는 이 빨간색을 빼서 산출하였습니다. 생리학적 평가는 타액 아밀라이드 측정, 심전도, 그리고 뇌파 측정을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아밀레이스는 교감신경 활성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므로 스트레스 지표로 사용되었고, ECG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10초마다 알랄 인터벌을 계산해서 HF와 LF-HF 레이시오를 추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EEG는 8개 채널에 대해 측정되었고 주파수별 PSD를 계산하였습니다. 각 신호에 대한 세부적인 전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입니다. VS의 경우 21개의 형용사 그리고 동사에 대해 평가를 하였는데 종류가 많다 보니 그 중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결과만을 제가 따로 뽑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이 사워에 대한 인상은 이 화이트 머스크 향 흡입 전에 비해 흡입 후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무향 그룹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고 무향 그룹과 화이트 머스크 그룹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라이크, 스위트, 골저스의 경우 화이트 머스크 그룹 전후 비교해서 향 맡기 전 대비 맞춘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무향 그룹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3가지 항목은 무향 그룹 대비 화이트 머스크 그룹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관찰되었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아로마 오일로 사용되는 이 화이트 머스크가 라이크, 스위트, 골저스라는 강한 인상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POMS 설문을 통한 기분 촉도 결과입니다. 향을 맡기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무향 오일 그룹과 화이트 머스크 그룹 모두에서 혼란, 당혹감의 시비와 이 피로, 무기력의 이 FI 촉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긴장, 불안의 이 TA와 전반적인 기분 장애인 이 TMD에서는 화이트 머스크 그룹에서만 유의하게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조건에서 무향 그룹과 화이트 머스크 그룹 간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타액 검사 결과 무향 그룹에서는 자극 전과 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화이트 머스크 그룹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타액 아밀레이스는 혈장 에피네프린 농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는 교감신경 활성을 반영하고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모두 반영한다고 합니다. 즉, 무향 조건에서 아밀레이스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은 향 조건에 비해 더 졸음을 느낄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앞선 그 기분 설문조사에서는 화이트 머스크 그룹의 피로, 긴장, TMD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는데요. 이와 연관 지으면 오히려 화이트 머스크 그룹에서 더 유의하게 감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가적인 해석은 없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EEG 파워 스펙트럼 주파수 분석에 대한 결과입니다. 왼쪽의 그림은 전체 8개 채널에 대한 PSD를 나타낸 토포그래피로 화이트 머스크 그룹과 무향 그룹의 PSD 차이를 보여줍니다. 붉은색 계열은 화이트 머스크 그룹에서 더 높은 파워 활성을 보였고 파란색 계열은 화이트 머스크 오일 흡입 시 더 낮은 파워 활성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베타의 C3 채널과 로우 감마의 O2 채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오른쪽 그림의 상세 결과를 보게 되면 베타에서는 화이트 머스크 그룹이 더 낮은 파워를, 로우 감마에서는 화이트 머스크 그룹이 더 높은 파워를 나타냅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고주파 대역의 데이터가 저주파 대역에 비해 감정 인식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본 연구의 VAS 결과에서 이 화이트 머스크 그룹에서 골저스, 스위트, 라이크와 같은 긍정적인 인상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요. 이는 긍정적인 감정 인식이 후반부의 로우 가마 대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합니다.
또한 감정인식 관련 선행 연구에서 감정적 특징을 축두엽의 베타 그리고 감마 대역에서 관찰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본 연구의 화이트 머스크 흡입 시 좌완구의 베타 대역의 낮은 파워가 피험자들이 향이 좋은 머스크 향을 인식한 것에 대한 반응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10년도에서는 화이트 머스크 오일을 10분간 흡입한 후 이 화이트 머스크 그룹의 LF-HF 레이시오가 무향 그룹에 비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LF-HF 레이시오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화이트 머스크 향에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난 것은 이 화이트 머스크 향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이 앞선 EEG에서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화이트 머스크의 갈릭 솔라이드가 자율신경계의 균형에 영향을 미쳐 기분을 좋게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화이트 머스크 향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화학적 분석법, 설문조사, 생리신호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각각의 데이터별로 결과가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결과든 해석이든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일단 각 결과마다 해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강한 근거가 있기보다는 그렇겠지라는 가정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특히 각 지표를 사용한 이유라든지 각 지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았고 약간 얼버무리는 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느껴졌는데요. 예를 들어 ECG 지표를 LFHF 레이시오만을 사용한 이유라든지 EEG에서 감마 대역을 두 개로 나눈 이유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아밀레이스 결과에서 말씀드렸듯이 화이트 머스크 향에서보다 오히려 무향 조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점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없었는데요. EEG와 ECG에서 화이트 머스크 향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아밀레이스는 무향 조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에 대해 이완이라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보다 졸음이라는 부정적인 해석을 약간 끼워넣은 듯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인트로에서 화학적 결과와 생리학적 결과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결과와 디스커션에서는 이 갈락솔라이드에 대한 간단한 언급만 있었고 여러 지표를 한꺼번에 확인해야 되는 필요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지표에 대해 다양한 결과를 사용한 점을 보고 논문을 골랐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문장의 흐름이 이상하다든지 문장 구조가 이상한 부분도 꽤 많았어서 논문을 읽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 이 논문이 왜 큐안 저널에 실린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매우 아쉬웠던 논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센서지의 2021년 1월에 게재된 논문이며 임팩트 팩터는 3.5로 Q2에 속합니다. 본 논문은 친숙함에 따른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인트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문단은 감정 그리고 정서 관련해서 이 피질 영역과 이의 탈라믹 즉 시상 영역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 문단에서는 다른 감각보다도 후각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과 유사하다고 말하면서 후각이 질병과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부터 아홉 번째는 올팩터리 트레이닝에 대해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를 통해 후각과 미각 상실이 감염 발생의 바이오마커로 사용될 수 있고 후각 훈련은 감각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후각 자극의 두 가지 측면인 냄새 친숙성 또는 베일런스의 변화 후 이 정신 생리학적 변화와 관련하여 분석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냄새 친숙성과 쾌감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세웠으나 그 연관성은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냄새 친숙성과 쾌감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고 후각 자극에 대한 생리적 반응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ECG, GSR 등의 자율신경계 활동에 의해 유발되는 생체의학적 신호를 사용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냄새 친숙성에 대한 것으로 쉽게 생각해서 향에 익숙해지기 전과 후를 비교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와인을 그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양조학 그리고 포도 재배학 학사 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25명의 학생을 피험자로 모집하였습니다. 해당 학생들에게 3개월의 와인 패널리스트 교육을 제공하였는데요. 크게 3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쉽게 말해서 스텝 1은 시각, 후각, 미각에 대한 이론, 그리고 스텝 2는 시음 능력을 기르는 교육, 그리고 스텝 3는 와인 시음 세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와인을 사용하지 않고 인공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와인 시음에 주로 사용되는 주요 후각 감각을 최대한 재현하기 위해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 주스, 증류수 등을 활용하여 몇 가지 모델 용액을 제조했습니다. 또한 감각에 대한 임계값은 용매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모두 중성 화이트 와인을 베이스로 제조했습니다. 오른쪽의 표에 후각 자극에 사용된 향료 용액이 제시되어 있고 모든 향료가 화이트 와인에 희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에는 이 중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10가지 향료만을 사용하였는데 시간 단축을 통해 이 패널리스트들이 피로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대표적인 냄새 하이 집합을 대표할 수 있는 물질들을 선택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테스트는 3개월의 패널리스트 훈련 전과 훈련 후로 나뉘게 되고 각 세션마다 10개의 향 자극에 대한 테스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3분의 안정 상태를 유지한 후 10초간 향 자극을 주고 30초간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10개의 향 자극에 대해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각 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신경계 활동을 중점적으로 측정하였는데요. 자율신경계 활동은 크게 ECG와 GSR로 나누게 되고 먼저 ECG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CG는 간단한 전치를 통해 알랄 인터벌을 추출하였고 아래의 타임 도메인 그리고 프레쿠치 도메인 특징을 추출하였습니다. GSR은 교감신경 각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측정 그리고 정처리 후 이 토닉 GSR 컴포넌트와 이 페이직 GSR 컴포넌트를 추출하였습니다. 토닉 컴포넌트는 주로 특정 자극을 포함하지 않는 휴식 그리고 이완 활동 중에 나타나는 느린 변화를 의미하고 페이직 컴포넌트는 특정 자극에 대한 빠른 반응으로 이 후각 자극에 대한 반응을 연구하기 위해 추출되었습니다. 심전도는 베이스라인 기준 트레이닝 전인 T0와 트레이닝 후인 T1의 비교, 그리고 각 테스트 세션 내에서 베이스라인과 태스크 간의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향 자극 구간인 태스크는 후각 자극이 발생한 태스크 온과 자극 간 사이를 의미하는 태스크 오프로 세분화되어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GSR은 T0와 T1의 베이스라인 간의 비교, T1과 T0 내에서 베이스라인과 태스크의 비교를 수행하였습니다. 세 가지의 GSR 신호 중 글로벌 GSR과 토닉 GSR 측면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평가했습니다. 페이직 신호에 대해서도 비교를 진행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고 따라서 별도의 수치를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결과를 함께 언급하고 있어서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CG는 특징에 따라서 교감신경과 부경감신경 모두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안정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반면 이 GSR 신호는 교감신경 각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ECG의 경우 본 연구에서 교감신경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언급한 특징은 노란색으로, 부교감신경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회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는 두 개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경우는 붉은색, 유의미하게 감소한 경우는 파란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후각 가지에 참여하는 것이 인지 그리고 감각이 온전한 개인에게 더 높은 교감신경 활성화와 부교감신경의 대표적인 예인 미주신경 위축으로 이끌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후각 훈련 전에 수행된 첫 번째 세션인 T0에서 그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 GSR의 경우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교감신경의 활성화를, ECG에서도 전반적으로 교감신경의 활성화와 부교감신경의 억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T1은 T0와는 조금 다른 경향이 나타났는데요. 이 T1에서 이 RMSSD에 의해 나타난 후각 자극간 더 높은 미주신경 억제가 나타났고, GSR의 경우 교감신경에 의한 각성의 부재는 이 패널리스트에겐 냄새가 더 익숙해질수록 개인에게 더 높은 미주신경 반응을 유발하는 경향을 더 많이 보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극이 익숙해질수록 자율신경 반응성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연구에서도 첫 번째 연구처럼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 가장 큰 것은 이전 연구와 동일하게 결과에 대한 해석이 자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반적으로 단어 선택이 모호한 부분이 많았고, T1과 T0와 T1 사이의 비교인지, T1 그리고 T0 그리고 T1 내에서 이 on과 off에 대한 해석인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부교감 교감신경이라는 특징상 단순히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더라 하더라도 베이스라인 대비 태스크에서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에 따라 이 활성화와 억제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는데, 이에 대한 구분과 그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도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 별도로 표기를 한 것이지, 논문에서는 좀 애매하게 설명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이 심전도의 경우 향을 만든 온 구간과 인터벌인 오프 구간에 대해 따로 분석을 진행하였고, GSL의 경우 합쳐서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요. 온 구간 같은 경우에는 향을 맡았던 그 10초를 의미하고, 오프 구간은 쉬었던 구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 HRB의 특성상 이 10초의 후각 자극과 같은 짧은 시간에서 이 HRB 특징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드물기도 하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T1과 T0와 T1에서 태스크 ON 그리고 태스크 OFF로 세분화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고, GSR의 경우 ECG와 달리 10초의 후각 자극과 같은 매우 짧은 시간 구간에서도 수행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오히려 GSR 분석을 태스크 ON과 태스크 OFF로 나누고 ECG 분석을 베이스라인과 태스크로만 분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일 크게 들었는데요. 여기서 분석을 잘못 진행한 것인지 혹은 해석을 잘못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디스커션 부분을 정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컸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이 해당 논문의 경우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부분과 결과가 좀 1대1로 매칭되지 않는다고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도 좀 모호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린 두 개의 논문은 모두 내용적으로나 해석적으로나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제 연구와 관련된 디스커션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저널 미팅에서는 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